경력이 아무것도 없고 솔직히 21살인데 뭐 일은 하실 수 있겠어요? 거의 70%가 떨어졌어요. 저는 구르는 소셜미디어가 항공사에 미치는 영향, 장점, 단점. 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요즘에 구독자분들도 벌써 300명이 넘으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영상들도 1,000대, 2,000대, 3,000대가 되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어디 항공사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 지금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어떤 베이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항공사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어떤 계기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시작하고 들어주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슬님은 한국에서 학교를 나오셨나요? 아니면 영어를 좀 하시던데 외국에서 학교를 나오셨나요?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인스타그램을 꾸준히 이제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 일상과 제가 이제 살아왔던 그런 삶들을 꾸준하게 지켜봐 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크레센도 국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 나왔고요. 크레센도 국제대학교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호바루는 어디예요? 싱가포르이 여기 있고, 원래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가 하나의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이 단독으로 이제 나라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싱가포르는 여기 밑에 있고, 쿠알라룸푸르 수도는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살았던 조호바루는 여기 싱가포르 바로 위에 정말 차 타고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다녔던 학교는 한국인들이 거의 100명이 넘었고요. 거의 한국인 90%, 그리고 외국인 10%, 그리고 물론 교수님들은 전부 다 외국인이셨습니다. 조교수님이라고 저희를 관리해주시는 한국인 분이 당연히 계시긴 했는데, 그 분과 이제 학과장님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외국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뭐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한국인들이 많은 학교에서 영어를 늘릴 수 있었나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달이었어요. 제가 부모하고 막 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에어아라비아 공채가 뜬 거예요. 거기를 딱 보고 나서 저는 그거를 저만 또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나만 지원해서 나만 합격할 거야, 나만 미드리스트 갈 거야, 막 이런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 공채를 보자마자 제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저랑 같이 면접 수업을 듣던 면접 반 친구들 단톡방에 에어아라비아 공채 떴는데 지원하세요, 이렇게 그냥 뿌렸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가자마자 집에서 1시간 동안 거기에 사이트에 가입하고 에어아라비아에 대해서 쫙 알아보고, 이력서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만들어 놓고 준비를 1년 동안 해왔던 게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저는 그냥 지원을 해버렸죠. 사실 저는 사진도 없었고 꿔말 사진, 뭐 여권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냥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지원을 해놓고 그냥 흰색 벽에다가 막 옷 입고 막 마구잡이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는 면접복이 없었어요. 21살이고 제가 면접 준비는 해왔지만 면접이 이렇게 갑자기 뜰 거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면접복도 없던 상황이 없어서 그냥 학교 유니폼을 면접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찍었어요. 막 찍고 그냥 학교 잔디밭에서 청바지랑 흰티 입고 막 이렇게 막 캐주얼 사진 찍고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막 뭘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단 지원을 했고 저는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오픈데이였어요. 말레이시아어를 하는 말레이시아인을 뽑는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를 지원했죠. 물론 다른 친구들이 여기 말레이시아인 뽑는데 너가 간다고 한들 떨어지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들. 근데 저는 아니 말레이시아인을 뽑지만 내가 마음에 들면 나를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생각 없이 그냥 뭐 재는 거 없이 그냥 막 지원을 눌렀죠.
그리고 이틀 뒤였나? 제가 인비를 받았어요. 말레이시아에 뽑는다더니 그래도 나한테 인비 주네? 인비 주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원래 준비해왔던 자기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외우고 연습하고 모의 면접하고 인비를 이제 프린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권부터 시작해서 사진 다 출력하고 포토샵은 해야죠. 포토샵하고 그리고 면접 교수님들과 이제 모의 면접 몇 번 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준비를 하고 캐리어 싸고 쿠알라룸푸르로 가게 되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가게 되면서 도착을 한 다음에 호텔 숙소에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계속 연습을 하고 워킹 연습하고 웃는 연습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법을 연습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가 다가왔죠. 자, 인터뷰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인터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은 뭐 에어아라비아, 에티하드, 에미레이트 전부 다 그냥 비디오 면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워크인으로 하기도 하는데 비디오로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리고 워크인도 하겠지만 지금 거의 되게 비디오 면접으로 2년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정말 코로나 딱 몇 달 전이었기 때문에 4일을 면접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4일을 면접을 봤는데 첫날은 프리셀렉션 그리고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은 first assessment 그리고 그 다음날 final assessment 그리고 final assessment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인터뷰를 보러 갔어요. 프리셀렉션이 뭐예요? 자, 프리셀렉션 제가 그 면접장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거 지원자들이나 어제 봤던 친구들처럼 인사하기. Good morning,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면접을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 인비부터 시작해서 사진, 그리고 제 이력서들을 받아주시는 분이 앞에 또 계세요. 그분들한테 그냥 가서 Good morning, how are you? 이런 거 물어보고 뭐 그냥 Now I'm so happy to be here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스몰톡 같은 거를 제가 막 던졌어요. 막 그냥 hello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good morning, how are you? How are you? 막 정말 뭐 어제 본 이모, 친구처럼 막 이렇게 대했죠. 그렇게 프리셀렉션에서 거의 월 200명 정도가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진짜 운이 좋았던 게 딱 그때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붐이 일어나기 딱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겁이 나서 안 온 지원자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쿠알라룸푸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원래는 보통 500명이 왔어야 했던 엄청 큰 면접이었는데 200명밖에 안 온 거예요. 이것도 저의 운이었죠. 그렇게 이제 저는 면접을 보러 갔고요. 대기 시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대행 업체에서 그냥 먼저 거르는 면접 같은 거였고요. 실제로 에어아라비아 HR 그리고 승무원 이제 그 면접 보시는 그 인터뷰어 분들은 first assessment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그 대행업체 그분과 면접을 봤죠. 근데 제 이력서에 뭐가 없어요. 일단 경력이 없어요. 뭐 수상 경력 아니면 수상 경력은 되게 많고요. 일단 학점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토익은 뭐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토익을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알바 경력도 없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콕 집어서 저한테 이제 프리셀렉션 제 차례가 와서 저랑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 분이 저를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분 막 째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가은님 한국어 버전으로 해드릴게요. 경력이 아무것도 없고 솔직히 21살인데 뭐 일은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자꾸 제 모습이 웃는 것 같은데 진짜 무서웠어요. 막 정색하고 말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듣자마자 막 그러네? 나 일 경력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안 했고요. 그냥 딱 그거 듣자마자 그냥 당연하죠. 저는 학교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 학교에 전념을 하면서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일보다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에 더 집중을 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일 경력이 없는 거다. 하지만 내가 그 일 경력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장담한다. 확신한다. 내가 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정말 노력하고 공부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난 이 직업에 대한 이해도도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이 직업과 부딪혔을 때
그 문제의 직면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면접관이 그냥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한테 물어봤죠. 너 근데 제가 이게 쇼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쇼트? 롱슬리브 그 긴 소매 자켓 같은 거 너 있니? 이렇게 하니까 네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거 다음에 입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나 합격이네? 왜냐면 다음에 그걸 입고 오라 했으니까. 뭐 그 다음이 또 다른 면접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그냥 며칠 뒤에 있을 first assessment라 생각을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쿠키 먹고 다른 친구들이랑도 막 계속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나 합격이네?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풀어지면 안 돼요. 그때 더 에너지를 막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충분히 면접관들을 합격을 해놓고도 탈락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이에요. 충분히. 그 사람이 분명히 면접 봤을 땐 좋았는데 뭐야? 면접 딱 끝나니까 태도 바뀌네? 그 사람은 그냥 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6시간을 보든 저는 거의 18시간 면접을 봤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18시간이든 20시간이든 몇 날 며칠이 걸리든 절대로 포커페이스 버리시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축 처져 있으면 안 돼요. 퍼스트 어세스먼트는 새벽 6시부터 시작이었어요. 원래 그 에어아라비아 면접에 대해서 정말 들은 게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유튜브에도 하나도 없어서 제가 어떡하지 했는데 딱 하나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어아라비아는 신기하게 자기소개를 몇백 명 앞에서 그 지원자 몇백 명이 되는 지원자들 앞에서 1분 발표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아라비아가. 그래서 그냥 길거리로 나갔어요. 호텔 앞에 있는 길이 있거든요. 되게 큰 대로가 있는데 거기 앞으로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되게 막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심지어 쿠알라룸푸르는 관광지라서 막 백인들, 영어 모국어 분들 막 지나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제가 서 있는 그 옆에 테이블에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막 그냥 앉아가지고 수다 떨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했는지 아세요? 그냥 앞에 서가지고 외운 거 막 했죠. Alexandria Jean Walker complained, but you can certainly was impossible for Americans to understand is very, very different from your accent. 이런 식으로 그 테이블 주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 앞에서 제가 몇 번을 하고 또 몇 번을 하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그렇게 1시간을 연습했습니다. 자, first assessment의 첫 번째, grooming check. 자, 첫 번째 들어가서 그 에어아라비아 이번엔 본사분들께서 오셔서 진행했던 면접이 first assessment랑 final assessment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루밍 체크에서 커튼을 다 열어요. 암막 커튼이 호텔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good morning 하고 딱 들어가면 커튼이 다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햇빛이 막 쏟아져 오겠죠. 그 햇빛에서 보이는 피부결이 정말 정확한 거 아시죠? 그 피부결 하나하나, 흉터 하나하나를 다 보신 거예요. 손가락 사이사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마를 거의 허벅지 반까지 다 들어서 다 보여주고, 그리고 제 모공부터 시작해서 피부결 다 막 하나하나 막 앞에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 아라빅 스피커인 것 같아서 제가 아라빅을 좀 했습니다. 슈크란 이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Oh my god, I didn't know that 이렇게 하면서 Thank you so much 이러면서 bye 이렇게 하고 그루밍이 끝났어요. 거의 70%가 떨어졌어요. 저는 그루밍에서 그렇게 탈락이 될 줄 몰랐는데 그루밍에서 거의 프리셀렉션에서 100명이 선출이 됐고요. 그 100명에서 거의 70명이 떨어졌습니다. 탈락자들 다 나가면 바로 영어 시험을 시작해요. 영어 시험 막 시작하는데 뭐 그런 거예요. 영철이가 사과 5개를 가지고 왔어. 근데 친구 영숙이가 사과 2개를 막 야금야금 먹었대. 그러면 영철이가 가지고 있는 사과가 지금 몇 개야? 이걸 영어로 이제 막 적어놨어요. 그럼 당연히 3개겠죠. 5개 중에 2개를 먹었으니까 3개겠죠. 그럼 3 그냥 찍는 거예요. 네,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영어 테스트도 있었는데 앞에 그냥 문법 문제예요. 살짝
토익 파트 5 같은 느낌? 거의 유사해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 그렇게 해서 딱 한 명 탈락했어요. 그 파이널 그 영어 인터뷰에서 딱 가서 점심을 먹고 와서 뭘 했느냐? 그룹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모든 외암사 면접에서 모든 한국인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룹 디스커션이에요. 와, 그 디스커션 어떡해? 나 영어 그렇게까지 유창하지 않은데 어떡해? 저도 그때 당시에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진 않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 그룹 디스커션에서 일단 친구들이 말하는 족족 일단 그룹 디스커션 시작해요. 주제는 소셜 미디어가 항공사에 미치는 영향, 장점, 단점 뭐가 있다 생각해? 라고 주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그룹은 막 했죠. 근데 그 그룹에서 자기 말하기 바쁜 애들도 있었고 자기 말만 하기 바쁜 애들은 말할 기회를 안 줘요, 다른 애들한테. 근데 그거를 면접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팀워크를 이끌어가고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자기 말 하는데 저는 걔 아이디어 주니까 고맙다고 그냥 받아 적었죠. 그 중에 하나 내가 말하면 되니까 10분 정도의 디스커션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일어나가지고 정말 한 명 한 명 다 일어나야 돼요. 한 명씩 일어나서 막 그 의견,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자기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캐치한 게 있었어요. 하필 제가 딱 중간 순서였거든요. 다 자기 말만 하네? 그럼 난 팀을 대표해서 말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에서 앉아가지고 일단 그 친구들이 말하는 걸 하나하나 정말 다 경청을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제가 얘기를 했죠. 일단 저희 팀에서는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토론을 했는데 장점은 이런 게 나왔고 단점은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의견을 합친 결과 이게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저의 의견으로는 이게 또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룹 디스커션이잖아요. 팀으로 토론을 한 건데 내 의견만 말하면 어떡해. 그 그룹으로 얘기를 했고 그 토론의 결과를 말을 해주고 내 의견을 말해야지 라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저는 팀을 대표해서 한번 얘기하고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하고 했습니다. 하고 파이널 어세스먼트를 기다렸는데 그게 얼마나 길었냐. 거의 6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이었어요. 거의. 저는 5시간을 기다린 거죠. 40분 동안 면접을 봅니다. 40분 동안. 무슨 100분 토론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거의 그런 얘에 대한 정말 본질적인 걸 끄집어내는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제가 받았던 질문은 그거예요. 첫 번째로 일단 너 소개해봐. 소개했죠? 너 강점이 뭐야? 강점 얘기했죠? 정말 쉬운 질문이었죠? 그냥 외운 거 말하면 됐으니까. 지금 한번 영상을 중지시키고 중지하고 승무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승 여러분들. 저는 되게 유치한 답변을 했어요. 무슨 답변을 했냐면 히어로, 어벤져스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일단은 이 답변을 한국 학생이 영어 자기소개를 대학교 갈 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히어로에 관한 얘기를 제가 영어로 적어줬는데 그 친구 학교 영어 선생님이 그 답변을 보고 유치하다. 이런 거를 지금 이 답변을 가지고 면접을 볼 생각을 했냐. 너무 유치하다. 다 지워라. 이런 식으로 저를 살짝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진짜 써먹은 답변이고 실제로 엄청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답변에 대해서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 유치하다. 이건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려고 하는 거에 진심성이 담기고 거기에 정확한 논리와 근거만 있으면 그건 유치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 어벤져스라는 단어가 유치하다고 해서 말 안 할 거예요? 어벤져스라는 단어가 유치하기 때문에 면접관이 한번 피식 웃을 수도 있는 거고 면접관이 어머 얘 되게 신기한 웃긴 답변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계산을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이력서를 넘겨보시면서
어머, 너 두바이에 뭐 에티하드 트레이닝 갔다 왔네? 말레이시아 트레이닝 갔다 왔네? 너 트레이닝 왜 갔다 왔어? 왜 이렇게 많이 갔다 왔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제 거기 가서 뭐 했는데? 하루 종일? 아니면 승무원처럼 한 달 내내 트레이닝 받았던 거야?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 이제 그걸 물어보고 제가 답변을 하고 나서 물어본 게, 그럼 두바이에서 뭐가 가장 인상 깊었어? 두바이 왔다며. 제가 이제 허위 사실을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두바이에 간 그 기억이 너무 인상 깊었고, 저는 제가 했던 인상 깊었던 일 당연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만을 말했죠. 나 거기서 사막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먹었던 샥슈카, 난 너무 맛있었고, 피타브레드에 랩 있잖아, 랩. 그거에 그 후무스를 발라가지고 샥슈카랑 같이 싸먹으면 오메가, 이거 진짜 어메이징 테이스트라고, 딜리셔스라고, 이거 정말 너무 맛있어서 내가 그 폭풍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 머리에서 막 이렇게 답변할까? 저렇게 답변할까? 생각하면서 한 답변이 아니고요. 제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그랬거든요. 그냥 진심, 내 이야기, 내 솔직한 이야기를 그냥 말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뭐 이것저것 물어봤고, 너 헤어스타일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있어? 뭐 너 메이크업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있어? 뭐 너 일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너 뭐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옆에 HR팀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얘는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얘 말하는 거, 얘 본 모습, 그리고 얘가 면접을 임하는 태도 같은 거는 정말 이미 경력직 같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면접에서. 그래서 나는 너가 일 경험이 정말 아예 없는지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21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임했던 게 정말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력서는 되게 꼼꼼하게 보시고 그 이력서에 관련된 하나하나의 세부 내용을 정말 스몰 토크처럼 다 물어보세요. 정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이널 어세스먼트가 끝나고 제 이름, 이제 합격자 명단을 막 불러줘요. 그 자리에서 제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뭐지? 나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체념하고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쯤에 가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때 정말 울 뻔했어요. 하지만 울진 않았죠. 근데 막 그런 거랑 맺히면서 이거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나 진짜 이거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 다 끝나고 Thank you so much 이렇게 하고 나서 에어 아라비아에 한 명 한 명씩, 그 사장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상을 찍었어요. 그냥 에어 아라비아에 전달할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게 한 번에 더 관문이 있다는 걸 몰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맨 첫 바닥으로 서가지고, 그럼 쿨 이분이었나? Hello, my name is Ka-eun Lee. I'm 21 years old and I'm from Korea.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Thank you so much, bye 이렇게 하고 제가 끝났어요. 그렇게 하고 합격이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면접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된 이 인원에서 한 번 더 걸을 예정이니까 매일 기다려주세요. 그게 최종 합격입니다. 지금 완전 행복해 죽겠는데 그런 말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행업체에서 아니, 너 매일 받아야 합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고통이 시작이 됐죠. 메일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이틀 차가 됐어요. 메일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면접 다음 날부터 시험이었어요. 중간고사, 학교 중간고사. 근데 그거 정말 다 포기하고 간 면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머리에도 안 들어오는데 공부 막 하고, 근데 높은 점수가 나오긴 했어요. 웃긴 게. 와, 공부하고 기다리고 이제 시험 치러 가는 당일, 첫날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일본어 조금 더 외워야겠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메일이 도착한 거예요. Congratulations. 도착한 거예요. 그때 메일에서 합격한 거의 12명 중에서 5명인가 6명, 저랑 이제 제 룸메 합쳐서 6명밖에 안 왔거든요. 거기서 50%를 또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를 다 이제 1년 6개월 기다린 다음에 저희한테 메일을 준 게 아니라, 거기서 지금 그 코로나 사이 동안 이제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거기서 또 반을 가른 거예요. 거기서 또 제가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가 종료가 됐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제 스펙, 제 이력서, 그리고 지원하게 된 계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의 상황,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자존감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과는 올킬 했다면서 항공사는 최연소에 한 번에 합격을 했어? 이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옳기를 했고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서 만나요. 안녕.